아. 2022년 1학기 베스트 프로페서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베스트 프로페서 BP는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전공 원전공, 복수전공 학우들로부터 최고의 교수님과 수업에 관한 솔직한 의견을 받아 베스트 프로페서로 선정된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입니다. 2022년 1학기 설문 결과 베스트 프로페서는 강혜영 교수님, 이주연 교수님, 김지연 교수님입니다. 최고의 교수님으로 선정된 교수님께 상패를 전달해드리며 선정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학기에 융합 캡스톤 프로젝트 강의를 했던 강혜원입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도 학생분들이 뽑아주셨는데 이번에도 뽑아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컬텍 수업이 한 해 한 해 상황이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매해 되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학생분들이 좋은 피드백을 해주셔서 굉장히 많은 힘이 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거치면서 사실 얼굴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오프라인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오프라인에서 얼굴도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분야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변화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변화에 적응하는 고민을 남들보다 좀 많이 하고 빨리 하는 전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아마 계속 고민도 많고 변화도 많을 테지만 계속해서 좀 적응력 같은 걸 빨리 남들보다 키울 수 있는 그런 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전공에서 교수를 맡고 있는 이주연입니다. 저는 2019년에 이 융합전공이 생길 때 이 학교에 부임을 해서 그때부터 계속 전담 교수를 맡고 있고요. 이렇게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죠. 이제 학생분들이 이렇게 뽑아서 상을 주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말로 형언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놀랍고 감동적이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제가 베스트 프로페서 라는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굉장히 좀 의아하긴 했었어요.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교에서의 생활은 얼마 되지 않았고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저는 신입사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간부, 팀장, 임원하고 스타트업 대표까지 정말 굉장히 다양한 단계와 자리의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항상 신입사원들을 제가 다른 위치에 있지만 그때 신입사원들을 보잖아요. 그럴 때 이 신입사원들 혹은 새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배우고 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었거든요. 지식과 정보, 책에서 배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회사를 들어가시거나 창업을 하시거나 어쨌든 사회라는 이 정글에 내던져졌을 때 그 정보가 유효한 기간은 길어야 1년? 1년 보통 잘 안 가고요. 몇 달 정도면은 거의 생명력을 다해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현장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이 정보들, 지식은 사실 정보와 지식은 다른데 지식은 사실 여러분이 어떤 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느끼면서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사회에 나가셔도 정보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일에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들로부터 여러분이 스스로 취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 제가 생각할 때 사회에 나가셔서 여러분이 진짜 필요한 스킬은 정말 다양한 소스로부터 정보를 취합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 열린 머리와 열린 가슴,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좋아해,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 이 일이 내가 정말 내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수많은 소스로부터 정보를 취합을 하고 그거를 나만의 패키지로 만들어내는 노력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보통 업무 시간에 잘 일어나지 않아요. 업무 외 시간에 내가 정말 이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 태도를 갖고 이 모든 정보를 나만의 통찰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입사원 때뿐만이 아니라 승진을 할 때에도 아니면은 창업을 해서 내가 다른 나만의 일을 하든지 어쨌든 사회생활을 할 때에 있어서 굉장한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제 수업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한테 뭐 해오세요 이런 것들이 훨씬 많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는, 그리고 그 피드백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게 드려요. 저는 이제 그런 여러분이 뭔가 정보를 취합해서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안 드는가 이런 것들을 독려하는 그런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수법은 대체로 불친절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이 처음 생겼을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를 설계를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였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4가지 트랙이 있잖아요. 뭐 기술이 있고, 콘텐츠 비즈니스가 있고, 소셜 쪽을 하는 그런 트랙도 있고, 아무튼 콘텐츠 기획에 대한 그런 4가지 트랙이 있는데, 이 4가지 트랙 중에 하나를 고르되 인공지능이 됐든 데이터 사이언스가 됐든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접합을 시킴으로써 여러분이 콘텐츠 기획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혹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떤 콘텐츠를 기획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졸업을 해서 필드에서 일을 할 때 기술 쪽에서 온 분들과도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사회적인 어떤 이런 공부를 한 분들과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비즈니스를 한 분들과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통섭적인 이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갖추시면서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기회를 먼저 포착하고 발견하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실제 기회로 만들어내는 거는 여러분이 필드에서 어떤 역할,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죠. 물론 여담이지만 졸업을 하신 다음에도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가 계시든 간에 이런 콘텐츠 관련한 이 업계에 가 계신다면 찾아오셔서 요번에 이런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요번에 어떤 일을 맡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나 교수님들한테 물어보시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만나고 계시는 수많은 교수님들이 단지 지식만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업계에 네트워크가 있어요. 네트워크는 활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저 졸업생 누군데요? 몇 학번 누군데요?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실 교수님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콘텐츠의 기획자, 콘텐츠의 창작자 아니면 경영이라는 좁은 초점에 빠져서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지 않고,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융합 혹은 더 넓게는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거든요.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분이 기술 기반의 콘텐츠 비즈니스, 콘텐츠 기획으로 우리 프로그램이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자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수님들 물론 훌륭한 자원이시죠. 아니면은 뭐 졸업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의 다른 학생들, 나와는 다른 종류의 능력을 갖고 있는 다른 학생들,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나 인공지능 융합 전공이나 이런 쪽에서 내가 수강할 수 있는 과목들, 거기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과제와 기회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자원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비즈니스만 보는 사람, 기획만 보는 사람, 기술만 보는 사람과 달리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여러분을 키워나가시는 것을 바라는 거죠. 저는 아마 다른 교수님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저희 컬처 앤 테크놀로지가 다른 학교의 비슷한 프로그램 혹은 우리 학교 내에 경영학과도 있고요, 미디어 학과도 있고요, 다양한 이제 유사한 것들을 가르치는 학과가 있잖아요. 그것과 저희를 확실하게 또 우월하게 차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더 많이 열린 가슴, 아까 제가 열린 가슴과 열린 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자세를 갖고 많이 받아들이고 많이 실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험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하시면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리스크도 커지고요. 그런데 학교에 계실 때는 여러분이 정말 아무거나 해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학점이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거를 아마 리스크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교수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학점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학점보다 내가 어떤 경험을 해봤느냐, 내가 어떤 시도를 해봤느냐가 사회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판단 그리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가치들입니다.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전공에서 문화 콘텐츠 기획 1을 맡아서 수업을 했던 김지연입니다. 사실 제가 컬텍 수업을 코로나 시기랑 맞물려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대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물론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할 때도 우리가 다양한 소통 수단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는 했지만,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대면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기대 이상 그 보람을 느꼈었는데, 특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뭐였냐면, 컨텐츠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컨텐츠 기획안을 작성하는데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과제를 한다고 접근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이제 제가 더 감동받았던 부분이 발표와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 학우들의 발표를 굉장히 열심히 들어주면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저 역시 이번 학기가 굉장히 보람되고 의미 있는 그러한 수업이었는데, 이렇게 또 더 의미 있게 한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BP로 뽑아주셔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하는 학생들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달하는 그 메시지에 대한 피드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기가 끝났을 때 그 결과물만 보더라도 이렇게 학기 중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저의 답변에 대해 고민하고 이렇게 했던 학생들이 결국에는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 문화 콘텐츠 기획 1을 통해서 콘텐츠 기획안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고,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좀 더 발전시켜서 꼭 한번 그 공모전이나 지원 사업에 도전해보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제가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함께 하고 싶고요. 또 그런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다면 저 역시도 굉장히 보람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컬텍이 나갔으면 하는 방향,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컬텍의 수업 그 리스트를 보면 저도 듣고 싶은 수업들로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요즘 학생들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그냥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깊은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호기심의 수준을 넘어서 또 이제 뭔가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의 개인적인 관심, 그리고 그 관심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플랫폼이나 아니면 각각의 수업에서 진행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컬텍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힘써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상으로 2022년 1학기 베스트 프로페서 시상을 마치겠습니다.